안녕하세요. 플렉스 스페인어 책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경입니다. 앞 동영상에 이어서 플렉스 스페인어 쓰기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말하기는 아직 국가 공인은 받지 못한 민간 자격증입니다. 본 영상의 예제와 문제풀이 전략은 여기 수험서, 마지막에 출간된 수험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김준환 선생님하고 유은정 교수님이 쓰신 이 수험서와 그리고 이 수험서의 음성 파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콘텐츠원 그 자료실에 있는 음원 파일을 가져서 제가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 시험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유형이 변경된 게 있는데 이 수험서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최신임을 알려드립니다. 플렉스 스페인어 쓰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답안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글을 쓰셔야 되는데 몇 자에서 몇 자 이내로 써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그게 몇 자 정도 되는지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시험 치시면서 한 자, 두 자 이렇게 세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쓰기 평가 내용 및 구성을 보면 1에서 5번까지는 단문 번역이에요. 그래서 5문제가 짧은 장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6번이 내용 요약, 근데 배점이 30점입니다. 7번이 담화 구성, 40점 배점이죠. 8번이 데이터 분석, 배점이 40점이고 9번이 서신 메모 및 이메일 작성인데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리고 배점이 제일 많은 게 10번 문제, 주제별 장문인데 60점입니다. 그만큼 분량도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단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5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문을 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 5번 문제를 보시면 호안이 지난 월요일에 모임에 참석했더라면 내 여동생을 알게 되었을 텐데 이건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문이죠. 그래서 이 답지에 보시면 si Juan hubiera venido a la reunión del lunes pasado, hubiera venido 표현과 그 다음에 귀결절에 habría conocido a mi hermana 요 구문을 si hubiera 베니도 그다음에 아브리아 코노시도 요걸 넣어서 장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문법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기 시험의 몸풀기 문제예요. 너무 처음부터 텍스트 장문을 하세요. 그러면 힘드시니까 단문 번역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가 돼 있고 단문 번역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장문 능력을 측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문법적인 요소와 어휘력을 보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문법적인 요소에 유의하며 장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용 요약 문제인데 이렇게 긴 텍스트가 나오는데 보통 150자 정도, 이 텍스트는 140자입니다. 60에서 80자로 요약하시오 이렇게 지시문이 나오는데 처음 첫 줄부터 요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핵심 내용이 뭔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todo tipo de animales에서 동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물을 실험하는 것에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독해력과 어휘력, 문장 구성력 등을 골고루 이제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업이죠. 보통 150단어 내외의 원문을 60에서 80단어로 요약하는 문제인데 자신이 이해한 원문의 중요한 요점을 파악해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것이 중요한 정보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스페인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표현하셔야 되는데 한국식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먼저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적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El texto presentado se trata de la ética del uso de animales en investigaciones. 실험에서 동물 사용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하고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원문은 140자인데 여기서는 80자 내로 요약하라고 그래서 79자로 요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다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한 뒤에 요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담화 구성은 보시면 complete로 그래서 완성하시오. 이게 중간에 끝에 보시면
문장이 아미 메 파레세 하고 땡땡땡 그러니까 앞에 텍스트를 쭉 읽으시고 그 내용에 맞춰서 그다음 이야기를 연결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생명에 대한 권한, 우리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각 개인이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실 때 자기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문장을 먼저 쓰시고 그 근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는 보통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주제가 주어지면서요. 원문이 끝난 시점에서 앞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원문을 완성하는 과업입니다. 내용 파악 능력을 기반으로 주어진 내용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첫 문장에 쓰시고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문제예요. 데이터 분석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나 도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residentes extranjeros en Corea del Sur según nacionalidades 국적에 따른 남한의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치나 중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미국 사람들이고 이 도표를 볼 수 있죠. 도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도표로 제시되는 쉬운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수행하는 과업인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표현을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를 측정함으로 유사한 유형의 반복 및 숙달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En esta tabla de datos se analiza 이 도표에 에서는 땡땡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en la columna de la izquierda se muestra 왼편 칼럼에서는 뭘 보여주고 en la columna de la derecha se muestra 오른편 칼럼에서 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los datos están mostrados en orden descendiente. 네, 그 데이터는 지금 내림차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익혀두시면 좋죠. 이런 정형화된 표현들을 많이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에서는 서신이나 메모 및 이메일을 작성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과업이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너무 많이 써서 부모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은데 선생님이 부모들한테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을 편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편지를 써야 되니까 편지의 유형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서신을 작성하는 과업인데 구인 혹은 구직 광고, 상품에 대한 광고, 각종 지원서, 개인적 혹은 공식적 용무의 편지, 이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장소와 날짜가 있는데 이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걸 쓰지 않죠.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우리는 뭐 사랑하는, 친애하는 스페인어로는 queridos padres에서 queridos를 쓴다든지 뭐 estimados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 편지의 목적은 el motivo de la presenta es 이러면서 presente, el motivo de la presente es 이러면서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사하는 말 les deseo suerte,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atentamente, 네, 정중히 이러면서 인사를 하죠. 뭐 여기 다른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죠. cordialmente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시는 게 좋죠. 10번은 주제별 장문인데 여긴 보시면 150자에서 200자예요. 그래서 앞에서보다 훨씬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체벌에 대해서 El castigo corporal, 체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장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150자에서 200자니까 글씨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생각을 제일 윗부분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핵심 내용은 Yo estoy totalmente en contra del castigo corporal en los niños. 나는 애들 체벌에 반대한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puesto que lo considero una práctica que va en contra de la dignidad humana. 인간 존엄성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짧은 에세이를 쓰는 과업인데 구상 없이 무조건 써내려가면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나 논리적인 흐름이 부자연스러울 염려가 있습니다. 내용 구상과 실제 쓰는 시간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고요.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포함시켜야 할 요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 내려갈 수 있도록 사전에 에세이 작성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쓰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 많이 쓸수록 잘 쓰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데이터 분석이나 서신이나 이메일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페인어로 찾아보고 자기 의견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요점을 스페인어로 요약도 해보시고 아까 요약 문제 있었죠. 그리고 스페인어로 핵심 의견을 먼저 쓰고 근거를 덧붙이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하기인데 스페인어로 프루에바 데 엑스프레시온 오랄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로 실행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미 시스템을 다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컴퓨터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헤드셋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녹음을 하시면 되죠. 근데 말하기는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나오는 지시문 모두가 이미 시험지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먼저 읽으시고 옆에 이렇게 메모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평가 내용 및 구성을 보면 총 시험 시간은 25분인데 문제 유형이 자기소개, 낭독, 사진 사파 묘사, 역할 설정 2문제, 데이터 분석 1문제, 주관적 의견 진술 2문제,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 1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만 준비 시간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준비 시간이 30초 주어지니까 이미 제가 시험지를 드린다 그랬죠. 거기서 읽고 필요한 말들, 내가 할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밑에 세 문제는 60초, 1분 동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배점은 좀 차이가 나서 첫 번째 2문제만 20점이고 나머지는 30점씩이죠. 그래서 1번 자기소개를 보시면 여기 지시문이 나오는데 지시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nteste las siguientes 3 preguntas. Tendrá 10 segundos para responder a cada una de ellas, pero no dispondrá de tiempo de preparación. Responda a las preguntas después de la señal correspondiente. 1. ¿Cuál es su pueblo o ciudad natal? 네, 땡 소리 들리세요? 땡 하고 나면 녹음을 하셔야 돼요. 땡 하고 나서 10초를 주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건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2. ¿Cuánto tiempo hace que estudia español aquí? 네, 또 땡 들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10초 안에 대답을 하시면 3. 됩니다. ¿Qué hará el próximo fin de semana? 네, 이때 이제 다음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뭐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거를 스페인어로 답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Voy a salir con mis amigos y voy a limpiar mi habitación.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죠. 자, 이 문제는 긴장을 풀기 위한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길게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데 주로 나오는 문제가 이름, 사는 곳, 가족, 친구, 국적, 취미, 성격, 학교, 직업 등 개인적 취향을 묻거나 날씨 등의 간단하고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예상 문제들을 쭉 목록을 만드셔서 요즘 핸드폰 기능이 좋잖아요. 거기다 쭉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시면 돼요. 문제 하나하나 간격을 10초씩 두셔가지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연습을 하면 아주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화를 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번은 낭독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시문이 나오고 지시문 나오고 나서 30초 시간을 주면 지문을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땡 하고 올리면 그때부터 50초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땡땡 할 때까지 이렇게 그 낭독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Prueba de lectura. Dispondrá de 30 segundos de preparación. A partir de la primera señal, tendrá 50 segundos para grabar la lectura en voz alta del siguiente texto. 이러고 30초가 흐르는데 이때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시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숫자를 읽을 때 millones 앞에 점이 있으니까 이건 밀로 읽으면 되니까 92,300 millones 이렇게 되겠죠. 여기 500은 밑에 뒤에 마르카스가 여성 복수기 때문에 500 이렇게 되는 거고 39%는 39%.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 이제 책 Ahora 가셔서 empieza la grabación. 자, 땡 들으셨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50초 안에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너무 빨리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끊어가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천천히 의미가 전달되는 속도로 읽으셔야 되죠. 그렇지만 50초 안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El valor de la marca Samsung asciende a 92.300 millones de dólares, siendo así la cuarta marca más valiosa del mundo.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그럼 언제 끊어 읽어요? 이게 우리가 한 5단어 넘어가면 호흡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디서 의미가 끊어지는지를 보고 이렇게 끊어서 읽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주어 동사 사이에 끊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죠. 금방 땡땡 들으셨어요?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땡땡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3번부터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낭독을 보시면 낭독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해 가능한 속도로 소리내서 읽는지, 의미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연스럽게 끊어 읽는지, 억양의 높낮이를 올바로 조절해서 읽는지,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발음 같은 경우에 우리 마드리드 하면 한국어로 마드리드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어는 마드리드 하고 받침으로 붙여주셔야 되죠. 그리고 H가 아치가 스페인어에서 묵음이라서 발음하시면 안 되죠. 오라. 그다음에 개기로 읽어야 되고 깨기로 읽어야 되고 R에 굴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P가 아니고 P로 발음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세의 위치가 맞는지 세군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중모음이 맨 끝에 있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아의 강사를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숫자 읽는 법과 기호의 명칭, 포르시엔토, 퍼센트 이런 거 제대로 읽는지. 그래서 스페인어 텍스트는 항상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계속 입을 움직여야 저희가 말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중요합니다. 3번부터는 이제 녹음을 안 듣고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사진 사파 묘사 이러면서 지시문이 음성으로 들리고 이렇게 사진이 보여지는데 그 밑에 여기 힌트가 있어요. Las personas ocupadas.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사람들이 바쁜 모습을 묘사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장을 이렇게 30초 동안 준비 시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50초 동안 녹음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땡 하면 시작하셔서 땡땡 할 때까지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En la foto se pueden ver varias personas, hombres y mujeres, caminan deprisa para llegar a tiempo a su destino.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쭉 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상황의 사진이 주어지며 그 사진 속의 상황을 스페인어로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발음과 유창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가 그리고 적절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이라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묘사해야 되는데 묘사하다 보니까 주로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50초 동안 할 말이 다 끝났다고 멈추시지 마시고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추가해도 되니까 말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묘사하는 어휘나 표현들을 미리 연습해 두시면 참 좋겠죠. 항상 사진이나 사파를 묘사하는 것이니까 En la foto se puede ver 혹은 se puede observar 혹은 parece que, me parece que es muy común 혹은 no es muy común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5번은 역할 설정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se pretende enterrar una cápsula del tiempo. 타임 캡슐을 묻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줄에 해야 되는 일이 나와 있죠. ¿Qué objeto pondría usted y explique por qué? 자, 당신은 어떤 물건을 그 타임 캡슐에 넣겠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30초 준비 시간 동안 그걸 생각을 하시는 거야. 나 같으면 뭐를 넣는데 그 이유는 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i yo tuviera, 내가 뭐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pondría mi anterior teléfono celular. 내 그 예전에 썼던 내 핸드폰을 넣겠다. 왜냐하면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creo que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por las siguientes dos razones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뭐고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이걸 스페인어로 할 때 la primera es porque, la segunda es porque 이런 구문들을 익혀두시면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상황과 과업이 주어지므로 제시된 과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발음, 유창성을 비롯해서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은 물론 각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활용 능력도 함께 측정을 합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나 어구나 화연적 표현 등을 익혀두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 아까 우리 쓰기 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쓰고 고치고 이러는 걸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쓰기를 연습하면서 그다음에 그 다 쓴 것을 가지고 또 말하기를 연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Corea del Sur, El Producto Interior Bruto per Capita 해서 1인당 국민 총생산량에 대한 도표가 나왔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지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죠. 저희가 쓰는 이 도표나 그래프는 전부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들이 있죠. En el gráfico se analiza. 이 그래프에서는 분석하는 것이 뭐뭐다. El eje horizontal corresponde a los años. 수직선은 지금 연도에 해당한다. El periodo va desde 블라블라 hasta 블라블라 몇 년에서 몇 년까지다 라든지 El eje vertical corresponde a 수직선은 뭐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la unidad de medición es 측정 단위는 뭐고 그다음에 la fuente de los datos es 그 출처는 어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익혀두시면 답변을 할 때 굉장히 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나 도표로 제시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하는 과업인데 데이터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시사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량 표현과 비교 표현 및 등락 변화 표현을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crecer, aumentar, mejorar, disminuir, reducir, caer, recuperar, poco, un poco, mucho, a gran escala, drásticamente, seguir igual, regular 이런 표현들 익혀두시고 또 아까 본 정형화된 표현들을 익혀두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7번에서 8번은 주관적 의견 진술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읽고 답변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보면 아버지 차를 빌렸는데 본의 아니게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라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개인의 판단에 의한 주관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신의 핵심 의견을 먼저 말하고 그 예나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Primeramente me disculparía por lo ocurrido. 먼저 나는 일어난 일을 사과를 하겠다. 그죠? 아버지한테도 차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Y le explicaría la causa del incidente. 그리고 사고 경유를 사고의 원인을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뭐가 자기가 꼭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9번은 이제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인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찬반이 이렇게 갈리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지금 뭐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Qué haría usted para calmar esta situación? 이런 상황에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 문제는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에요.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하고 그 예나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para calmar esta situación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yo propondría a las autoridades adoptar una medida diferente. 나는 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텐데 예를 들어서 como crear un centro social de ayuda a los adictos al tabaco.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뭐 센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제안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쓰고 그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문제를 다 푸셨는데 스페인어 말하기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면 말은 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나 어구나 문장, 일상회화의 주요 표현을 소리로 많이 익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파 묘사와 데이터 분석에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익히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충고하기, 설명하기 등의 다양한 담화 역할과 표현들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페인어로 찾아보고 자기 의견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는 반복해서 낭독하셔야 되고 스페인어로 핵심 의견을 먼저 말하고 근거를 덧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쓰기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험서를 기본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비 전략이죠. 장기적으로 스페인어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 서서 사전을 쓰셔야 되는데 서서 사전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국어를 관장하는데 스페인 같으면 스페인 학술원이 있어요. 레알 아카데미아 에스파뇰라. 여기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습자 사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사전도 있고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을 쓰시면 이 단어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전의 장점은 뭐냐면 너무 좋은 예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른 색깔로 돼 있는데 이것들이 예들인데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예문이 정말 표준적이고 아주 좋은 예문이다 한 예들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 사전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플렉스는 한국형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시사적인 문제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스페인어로 기사와 동영상을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KBS 월드 라디오예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신문에 난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이 전부 스페인어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사진하고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세울 와싱턴 이도쿄에서 서울과 미국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쪽에 보시면 태풍 이야기가 있고 밑에 이제 북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영상도 있어서 이거를 틀으시면 듣기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원어민 음성으로 그 듣기 연습도 하시고요. 텍스트가 있으니까 텍스트 읽으시면서 읽기 연습도 하시고 그 읽은 걸 요약해서 이렇게 쓰기 연습도 하시고 그 쓴 것을 본인의 언어로 직접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서 말하기 연습도 하시면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담화 상황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스페인어로 읽고 의견을 써보고 말해보는 것을 일상화하시면 좋은데 그때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스페인어, 플렉스 스페인어 쓰기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행운을 빈다 이런 표시인데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